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공매도 세력 실체가 보인다. 환율과 외국인.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연말 랠리 환율이 외국인을 유인한다. 두 번째, 셀트리온 외국인 강력 매수 이유는? 세 번째, 셀트리온 공매도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 네 번째, 셀트리온 삼형제 대응 전략은? 자,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또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특히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헬스케어도 역시 상당히 강한 모습.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은 주춤. 왜냐하면 어저께 너무 좀 세게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미리 조금 예상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38만원대로 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헬스케어도 149,700원이죠. 예, 뭐 장중에는 신고가 보였다가 조금 뭐 주춤 이런 거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오늘 셀트리온 이 외국인들이 1871억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는데요. 잠시 후에 이 셀트리온들의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한번 공매도 세력들 외국인들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셀트리온 11시 10분부터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하더니만 마지막까지도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은 매수로 끌어당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링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헬스케어도 오늘 178억의 외국인들 매수 우위인데, 출발 아침에만 해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매도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매수로 강력하게 가는 모습이고, 반면에 제약은 오늘 외국인들이 69억 매도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삼형제들의 움직임은 막내가 제일 먼저 강력하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가는 거죠. 헬스케어가 가고,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맏형인 셀트리온이 가는데, 시세는 셀트리온이 마지막에 가장 강력하게 올라간다. 이런 것이 통상적으로 그동안 움직임에서 보여주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전히 좀 안정적인 구도인데,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나왔죠. 공급 물량에 딸린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도 지금 크게 오르기보다는 이제 아주 안정적인 구도로 나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미국 자금들이 이제 서서히 신흥국 그리고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는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도 오늘은 환율과 관련을 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역시 양쪽 지수 모두 신고가 행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2731이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코스닥도 913인데, 문제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락 종목이 많다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12월 장세는 이제 종목이 압축되는 구도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지수가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신고가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신고가가 아니면은 이건 뭐 좀 소외당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소한 12월 그리고 1월까지는 이러한 분위기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 이런 개념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잠시 후에 외국인과 환율, 쉽게 말씀드리면 환율 공부 조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다시 7,667억의 매수 우위잖아요. 역시 삼성전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탄 게 셀트리온이죠. 그리고 카카오, 삼성바이오, LG화학, 네이버. 자, 제가 주도주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다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기아차, SK하이닉스, 포스코, 그 다음에 헬스케어도 많이 사는 이러한 순위 안에 들어가는 모습. 반면에 셀트는 제약이 조금 외국인들 팔았지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뭐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불안하다 하는데, 전혀 불안하실 거 없다 이런 측면이고, 뭐 백신과 치료제 부분, 그리고 또 과거에도 스페인 독감 때도 2차, 3차 확산이 되고 나면은 오히려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학습 효과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측면인데, 단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말에 좀 조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환율 측면을 한번 보는데요. 지금 1100원대 이하로 내려갔다 이래서 지금 상당히 좀 우려심이 나오는데, 최근 5년 동안 원달러 환율은 1054원에서 1285원 이 안에서 박스권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더 내려가도 큰 우려성은 없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환율을 우리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환율은 우리나라 돈인 원과 미국 돈인 달러, 원 나누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밑에 분모인 달러는 항상 1이잖아요. 1이니까 우리나라 돈 원이 1200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금 1100원 이렇게 되면은 100원이나 내려간 거니까 당연히 환율 하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달러가 1달러가 1300원 하던 것이 지금 1100원이다 이러면은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건가요? 떨어진 거죠. 왜? 1300원 주고 물건을 샀는데 지금은 1100원에 살 수가 있으니까 그 물건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달러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이것은 달러 약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달러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수요와 공급인데 뭐 또 경제학이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공급이 많으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물건이 많으면 비싸게 줄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죠. 바로 지금 달러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태 때문에 미국이 달러를 막 찍어냈잖아요. 달러를 막 찍어내니까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추세적으로 그렇게 가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고 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도 추세적으로 좀 가는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러면은 이와 같이 환율이 내려가면은 우리나라는 수출 주력이기 때문에 수출 가격에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중소기업들의 손익분기점 환율은 1118원이니까 이미 지금 이렇게 되면은 손해에 들어간 것이고 대기업들은 1058원입니다. 그런데 업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자 쉽게 생각하면은 조금 물건값을 싸게 팔더라도 대량으로 팔게 되면은 그러니까 양뛰기 한다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되면은 대량으로 파는 거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매출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그동안 이 사태 때문에 워낙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살아나는 구도로 간다면은 그만큼 수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싸게 팔아도 환율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환율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 환율이 자꾸 떨어지면은 외국인들이 왜 환차익을 보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달러니까. 자, 외국인들이 처음에 달러를 가지고 1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1300원이에요. 그래서 1300원을 1달러 주고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1300원 들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11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다시 달러로 바꾸면은 1100원만 주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 남았나요? 그냥 앉아가지고 200원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차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식 시장에서도 돈 벌고 또 환차익으로도 돈 버니까 외국인들은 또 원달러 환율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환율 부분에 있어서 달러의 가치가 약세, 달러가 약세로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만큼 좋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보시면은 자, 달러와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는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이쪽에 원달러는 숫자가 거꾸로 되어 있죠. 위에가 숫자가 작고 밑에가 큽니다. 그러니까 하락이죠. 예.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 초록색을 보시면은 또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은 똑같잖아요, 방향이. 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 1100원, 그 다음에 1050원 이렇게 가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그것은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노려서라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측면에서 쉽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그렇다면 이 환율과 더불어서 또 제가 어저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시가총액과 외국인들 지분율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더욱더 잘 되실 것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히 이 외국인 지분율 문제는 패시브 자금입니다, 여러분. 예, 패시브 자금들,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은 지수를 사는 것이 아니고 시가총액 1등부터 5등 내지는 1등부터 10등까지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이 패시브 자금들은 지수를 코스피 지수 올라가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코스피 지수를 사는 것이 아니고 종목을 사야 되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는 겁니다. 당연히 물론 경기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은 외국인들 패시브 자금들 계속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지수는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차별화 장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서 우리는 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보시면은 시가총액 코스피는 자꾸 올라가는데 외국인 지분율은 지금 여기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따라 맞춰야 되는 것이죠. 왜? 패시브 자금들은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따라서 지분율이 계속 높아진다. 그 이야기는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자꾸 사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과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실적이 안 좋으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이유가 없죠. 예, 업데이트된 자료인데요. 이것은 퍼잖아요. P는 주가입니다. E는 이익이죠. 우리나라의 기업의 실적 이익과 주가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것이죠. 왜? 분모인 이익이 커야 되니까.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것이 이제 우리가 퍼 측면에서 저퍼다. 그래?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저평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우리는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12.8이기 때문에 우리 12.8보다 높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가장 낮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만 19.7이에요. 당연히 우리 쪽으로 외국인들이 더욱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만기를 앞두는데 다음 주에요. 이것은 다음 주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선물 쪽도 계속 순매수 쪽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외 외국인들의 움직임들, 액티브와 패시브 움직임들 미리 한번 다 설명을 드렸고 또 신흥국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그 다음에 MSCI 지수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한국 ETF 쪽에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 이런 부분들은 전일자 영상을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제가 11월 13일 날 영상을 보여드린 11월 13일 날 영상에서 보여드린 부분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상승 쪽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부양책과 백신과 치료제다. 그리고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과 개인이다. 주도주는 수혜주다. 그리고 백신, 치료제가 주도주고 그리고 실적주다. 이런 말씀을 충분히 그 당시부터 드렸던 것이고 따라서 주도주 맥락권들은 미리 다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이익, 실적 측면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셀트리온의 공매도 부분입니다. 자, 12월 1일자로 또 보니까요. 또 줄어들었어요. 공매도 잔고 수량이 57만 4,708주나 줄어드는 상황이죠. 이것을 눈에 좀 잘 보이게 그림으로 보면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에. 네. 요런 부분을 봤을 때, 야, 역시 이제 공매도들이 쇼크 오프닝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구나. 이게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실체가 누구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셀트리온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시면 참고별로 외국계에서 주 단위입니다. 29만 주입니다. 그런데 이쪽 매도는 볼 필요 없고요. 매수 쪽을 보시면은 메릴린치 측에서 27만 7,181주가 되는 것이죠. 예. 이 정도로 1000억이 넘어요, 여러분. 1시 13분 정도까지 해서 총 27만 7천주를 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메릴린치가 우리가 공매도 세력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창구인데 과연 이것을 지금 쇼크오프닝이 나오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전체 오늘 외국인들 매수는 50만 주입니다. 절반 이상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추정을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세력들, 공매도 주도 세력들이 서서히 풀기 시작한다.
쇼커버닝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 치료제 부분은 더 이상 언급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최소한으로 제가 1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충분히 여러분께서 납득을 하실 것이라고 보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치료제는 덤이란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없는 부분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매출입니다. 신상품, 신제품이 나왔다는 것이죠. 없잖아요, 매출표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 지금 기존 제품 가운데서도 트룩시마와 그리고 또 램시마 SC잖아요. 특히 램시마 SC에 대해서는 제 영상을 보시면은 특집으로 램시마 SC에 대해서만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나중에는 2022년이 되면 램시마 SC가 더 커지는 것이죠. 이 램시마 SC는 신약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독점입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덤으로 들어오는 치료제다, 이런 측면에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조정 좀 받아도 관계없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인 보유 전략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